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누구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평생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있으실 텐데요. 저도 초딩 때 티나게 촌지로 차별했던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곤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맡은 반이 맨날 꼴찌만 하자 칠판에 이렇게 소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여러모로 레전드가 된 선생님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교장이 시켜서 교사가 만든 뭔가 엄청난 작품입니다. 달롱넷이라고 하는 건프라 리뷰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엔 어떤 교사가 하드 정리하다가 문득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며 1년 반 동안 개고생하며 만든 거라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준비물인 우드락을 보여주며 죽는 날까지 우드락을 쓰고 싶지 않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1대 5천짜리 지도를 함께 준비하면 모든 준비가 끝이라고 합니다. 바로 분당과 성남의 모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등고선 하나당 우드락 한 판이라고 하는데 300m짜리 산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드락 60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이렇게 지도 밑에다가 우드락을 깔고 볼펜으로 꾹 누르면서 등고선대로 그어준 후에 밑에 자국이 생기면 그 자국대로 모나미 볼펜으로 그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고선의 높이를 숫자로 써서 나름 구별하기 쉽게 한 후 이런 우드락을 수십 개 노가다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요. 등고선이 높아질수록 크기도 작아지고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도면 작업이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인두 끝을 볼펜 끝처럼 날카롭게 갈아서는 스티로폼을 지지면서 잘라내는데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리면 주위가 다 녹기에 신속하게 쓱 그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팔이 굉장히 아프고 유독가스 역시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걸 몇백 장 하다가 순간 머리가 띵해서 기절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른 우드락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밑바닥부터 조립을 시작하는데 목공용 50 본드로 붙였고 엄마 손파이처럼 하나씩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판을 완성했다는데요. 이런 걸 55개 만들어서 1대 5천 성남분당 모형도를 완성시켰다고 하네요.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뭔가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도색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젯소를 바르고 잔디 재현용 물감을 뿌리려고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한지를 붙이자고 하셨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50 본드에 물을 섞어준 후에 붓으로 찍어주고 우드락에 붓질로 본드를 바른 다음 그 부분에 맞게 한지를 찢어 살짝 붙였다는데요. 그 위에 또 본드를 칠해준 후 사정없이 콕콕 찍어주면 한지가 일어나며 질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지를 다 붙여 이렇게 도색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당에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았고 아파트까지 재현하라는 미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종이에 회색 물감을 칠해 길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성남 분당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전부 다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붙여서는 이렇게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오리역은 물론이고 성남 하나로마트에 모든 아파트 건물들을 만들어 붙인 건데요. 공항 역시도 재현하였고 말 그대로 성남 분당의 거의 모든 건물들을 우드락 하나로 만들어 붙였다고 합니다. 애들이 만져서 아파트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본인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만에 투덜거리면서 만든 완성본을 보니 뿌듯했다고는 하네요. 이런 사진만 보면 진짜로 성남 분당을 찍은 항공사진 같기도 한데 이거 실제로 전시하면 보러 가고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학교에서 용돈벌이한 음악 선생님입니다. 재작년 개드립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문득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생각나서 글을 써본다며 글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컵라면 판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 음악실에서 컵라면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급식을 안 할 때라 다들 도시락을 챙겨 다니던 시절인데 매점도 없는 학교라서 도시락이 없으면 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음악 선생님이 컵라면을 많이 구해와서는 학생들에게 팔고 음악실에서 먹게 해줬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던 당시 큰 사발이 700원이었는데 학생들에겐 1000원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왜 700원짜리를 1000원에 파냐고 물어보면 물값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음료수 뇌물 사건입니다. 음악은 필기를 아무리 잘해도 실기 못 치면 점수가 팍팍 깎였었는데 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친구들을 배려한다며 재시험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시험에 대한 공지는 없었고 몇몇 학생들만 수업 시간이 아닐 때 재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몇몇 애들이 열받아서 음악 선생님한테 따지니 음악 선생님은
원래 재시험 따위는 없었지만 걔네 몇몇이 음료수를 사들고 와서 사정사정을 하길래 재시험을 봐준 거라며 되려 소리를 졌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음료수를 사서 음악실에 가서는 재시험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재시험을 친 학생들은 다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마대자루에 음료들을 넣어 질질 끌고 자기 차 트렁크에 넣는 모습도 봤다는데요. 결국 소문이 너무 퍼져 경찰이 왔고 선생님은 전체 학생 재시험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학생들에게 음료수 하나에 1,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악기 구입 지원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음악 선생님이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플루트 살 돈이 모자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5,000원씩만 지원해주면 나중에 감사를 표하겠다고 했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을 안 줬지만 성적에 못 마른 몇몇 애들은 5,000원을 악기 구입 지원금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한 반에 2에서 4명 정도라고 치면 총 12반이니 2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보러 오는 학생들에겐 음악 점수를 준다고 했다는데요. 공연 팜플렛을 가져오면 관람한 걸로 인정해 점수를 준다고 해서 애들이 팜플렛을 여러 개 구해와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도 소문이 퍼져서 경찰이 2번째로 오고 선생님은 그때 빌린 돈 다시 돌려준다며 돌려줬다고 하네요. 가을 운동회 때는 교감 어깨를 잡고 밀쳐버려서 교감이 뒹굴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2000년대 초반의 학교만 하여도 완벽한 철밥통 인시대라 잘리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의 교사 비리들은 90년대만 해도 너무 많았는데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얘기해준 촌지썰이라며 개드립에 글을 올렸는데 글쓴이의 형이 맨날 학교에서 늦게 오길래 물어봤더니 담임이 방과 후 보충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글쓴이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라서 숙제 같은 걸 다 집에서 봐줘 보충학습할 건덕지가 없었지만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는데요.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춰지더니 막차 시간보다 늦게 보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형이 막차 시간은 맞춰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선생님은 시골 살면 시골 학교에 다니지 뭐하러 시내 학교 다니냐라고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여 겉으로는 좋게 끝난 듯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촌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예약제 가든을 운영했는데 교직원들을 전부 불러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요. 담임은 식당에 와서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아버지는 술도 따라주고 고기도 구워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학예회 준비하면서 일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연극 같은 걸 했는데 형이 거지 역할을 배역으로 맡아서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못 참고는 동네 아저씨들을 불러 모아 밤새 술을 마시고는 아침에 같이 학교로 갔다는데요. 다들 30, 40대에 농사 짓고 가축 키우던 분들이라 체격이 엄청 좋았고 열댓 명이 우르르 교무실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이 내려오니 아저씨들이 담임을 둘러싸고 죽이니 뭐니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저씨들은 농협에서 수매 거부했다고 불지른다고 농협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하고 술을 너무 좋아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논두렁에 빠져 잠에 드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감이 내려왔는데 교감은 아버지의 스승이자 할아버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요. 교감이 아버지를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고 이후로는 담임이 형한테 아무런 터치도 못했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갑자기 그만둔 선생님들입니다. 2016년 네이트판에는 우리 사회쌤보다 황당한 쌤 있음? 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사회 수업 중에 경제나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본인 주식 자랑을 하다가 정말로 주식 대박이 나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학교엔 이런 황당한 쌤 없었냐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거기엔 가슴이 웅장해지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회 선생님은 파일럿 되고 싶다고 그만뒀는데 정말로 파일럿이 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수학 선생님은 갑자기 수업 도중에 수학 질린다고 체육하고 싶다고 하더니 1년 뒤에 체육 선생님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어떤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은 불교를 매우 좋아했었다고 하는데요. 불교를 좋아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된 케이스라고 하는데 한 학년이 지나니까 없어져서 어디 갔냐고 하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고3 화학 선생님은 애들 응원한다고 같이 수능 봤다가 너무 잘 나와서 때려치고 치대를 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떤 고2 선생님은 꿈이 간호사였는데 어머니가 공무원 하라고 해서
과학 교사가 되었다며 수업 시간을 하소연을 했었다는데 글쓴이가 전문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더니 동기로 같이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조별과제 할 때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갑자기 EBS 강의나 해볼까 하더니 정말로 EBS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만둔 선생님은 아니지만 음악 선생님이 음치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